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주차 숲과 그리고 친환경 생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숲이 답이다에 대해서 숲과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사려니 숲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숲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숲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다시피 물의 양을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수원함양, 우리가 호수라든지 하천에 내려오는 물들은 전부 다 숲을 통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머금은 물들이 이 일정 강력으로 빠져나와서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숲은 물의 양을 조절하고 또 소음을 이제 막아주고 바람 소리라든지 새 소리라든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야생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먹이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숲은 이제 햇빛을 직접 쪼이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발산하기도 하고 피톤치드 같은 우리에게는 임산물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숲의 공익적 가치를 이 돈으로 계산해 놓은 이 도표거든요. 보시면 약 126조 원의 그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산림청에서 2014년도에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그 산림 휴양 및 치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군데 가죠. 산림 휴양하러 자연 휴양림이라든지 또 치유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 20조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뱉기 때문에 공기 정화하는 기능이 25조 정도. 수원 함양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다음 산림 경관 뛰어난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생태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죠. 또 생태의 복원이라든지 이 동물의 서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21조 이렇게 숲은 이 공익적 가치가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생태학적으로 표현하면 생태계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생태계 서비스가 이제 대세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생태계 이게 오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이제 생태계 서비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먹거리 그러니까 미각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생태계 서비스에서는 생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삼채 지금 이제 나물들이 많이 나오죠. 버섯, 열매 이런 것들을 생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경관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숲에 가면 경관이 아름답잖아요. 또 나무나 또 꽃들이 피어 있고 새소리 들리고 그래서 숲의 영상으로부터 이안의 효과가 있죠. 이거 이제 휴양 이런 효과죠. 그래서 문화 그 생태계 서비스에서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앞에는 생산, 여기는 문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청각도 새소리라든지 벌레소리, 바람소리, 계곡물소리 이런 소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으면 안정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문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후각이죠. 후각, 상쾌한 냄새. 숲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나무들에서 나오는 고유한 그 대사산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피톤치드나 이런 것 때문에 꽃향기나 이런 것 때문에 상쾌한 효과가 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가을철에 낙엽을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잖아요. 이 낙엽의 촉감, 또 나무 한 번씩 만져보면 나무의 속감, 촉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촉의 효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숲에 가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 또 다른 이렇게 오감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모태로 삼아서 하순에 가면 만연산이라고 있는데, 만연산에는 오감 연결길이라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산 중간에 이렇게 걷기 좋게 만들어 놓은 테크길이 있는데, 이런데 한 번씩 여러분들 가시면서 이 오늘 강의 시간에 했던 오감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기후온난화나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시대에 직면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도시 숲이거든요.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이제 현재 대세인데,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당히 이제 뒤져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산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도시 안에서는 아직도 숲이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런던이나 뉴욕이나 파리에 비해서 우리나라 서울은 5.35%, 전국은 10%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짜투리 공간만 있으면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정부나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그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청정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지만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정서적인 효과 부분에서도 우리 이 넓은 들판이라든지 또는 그 잔디가 심어져 있는 광장 또는 나무가 있는 공원 이런 데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가 되고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습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는 NK 세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노화 방지에 도움되는 황산화 효소 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숲에 가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건강해진 느낌이 느낀 이유는 바로 나무로부터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미세먼지 시간에서도 미세먼지의 평균 약 25.6% 정도 나무가 이렇게 제거한다. 초미세먼지는 약 41% 정도 저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증명이 돼 있고요. 나무 한 그루에서 약 35.7g의 미세먼지,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저감을 하는 것이죠. 경유차 한 대의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나무 47그루가, 그러니까 경유차 한 대를 우리가 운행하려면 나무를 47그루를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나무 크기라든지 잎의 넓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시숲에서 도시숲 1헥타르에서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도시가 그만큼 쾌적해지고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도심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건물로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도심은 열섬 효과가 나타나서 주변보다 온도가 훨씬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도시를 약간 분할해서 중간에 이렇게 나무 숲길을 만들면 여기가 이제 바람길이 돼서 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바람이 들어와서 공기도 순환이 잘 되고 그럼으로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열섬도 완화되는 이런 효과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는 바람길을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나무 심는 도시 숲 조성도 적절히 잘 가미가 돼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숲은 환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후 완화를 시키는데,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빛의 흡수라든지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뒤에서 이제 별도로 연관산에도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큰 도로 주변에는 이런 방음벽을 하는 방음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방음벽이지만,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방음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로에 침엽수를 심어 놓으면은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80%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방음벽과 비슷한 효과를 거칠 수 있도록 이게 심어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 정화에도 아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비중이 큰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다 하는 거고, 휴양이나 정상하면 이렇게 이제 도시 숲의 기능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바다, 특히 갯벌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생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이 있는 곳에 잘 자라는 염생식물, 잘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해양 생태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숲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블루카본이라고 그래요. 블루카본이라는 별도로 하고, 방금 숲이나 녹지인 육상 산림의 광합성을 흡수하는 이런 탄소는 그린 카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리가 석유를 뗀다든지 또 석탄을 뗀다든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블랙 카본이라고, 이건 이제 안 좋죠.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줄이고 블루 카본이나 그린 카본을 이제 늘리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광주에는 푸른길 공원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광주역에서, 과거에는 신역이라고 그랬어요. 광주역에서 광주대학교 인근에 가면 효천역이라고 있어요. 그 효천역까지의 철도길이 있었어요. 철로길이 있었는데, 이곳을 효천역에서 서강주역을 거쳐서 송정역으로 이렇게 이설이 됐어요. 철도가 이제 옮겨진 거죠. 그러면서 이 철도길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광주시에서는 여기를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도로를 확장하지 말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나무를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선형 공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광주역에서부터 광주대 입구까지 이 공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번 가본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광주대 입구에 푸른길 공원이라는 시작 지점인데요. 뒤에는 추어탕 이런 것들은 거기에 상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푸른길 공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이제 산수 오거리라 할까요? 그쪽 근처에 가면 도로하고 많이 떨어진 이런 숲길이 있어요. 도시 숲길인데 마치
산길을 걷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무로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숲길과 그다음에 그 건너편은 이렇게 숲길이 아니거든요. 보도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이 건너편은 숲길이지만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봤어요. 숲이 잘 갖춰진 것하고 갖춰지지 않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온도도 이 숲길이 없는 쪽보다는 이도넷이 여름철에 조사해봤더니 이도넷이 4도 정도 숲길에서 훨씬 더 낮게 이렇게 검출이 측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도시 숲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소음 측면에서도 보면은 약 5에서 28데시벨, 그러니까 아까 도로하고 떨어진 곳에서는 굉장히 그 소음의 효과가 좋고 도로하고 접한 부분은 약 5데시벨에서 2데시벨까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책길 내에서도 우리가 주변에 가다 보면 직동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 심어놨어 이런 것들을 그냥 가로수 벽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로수 벽이 있는 곳은 당연히 차단 효과가 있어서 소음 저감 효과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경할 때 우리 조경학과 학생들도 있는데 이 도로 옆에 조경을 할 때는 그 조경의 경관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그 환경적인 가치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푸른길 공원에는 이런 그 식재를 한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충분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뭐 범부채나 비비추나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그 구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남강주역터 주변에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어떤 체험 공간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대리석이 깔려져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잔디를 깔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데는 쉬는 것보다는 걷는 길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직접화된 휴식 공간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생종보다는 외래종들이 여기 미국 자리공나무고 이거는 노란 코스모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침입하기 시작했다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인위적인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가로수 벽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소음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조경을 설계할 때 이렇게 빈 공간을 놔둔 것보다는 사람의 키높이 이 높이로 이렇게 가로수 벽을 만들면 소음이 차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가 도로거든요. 여기가 도로인데 기존에 이쪽에다 산책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리 안 다니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쪽으로 가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또 생각하기에 대기오염도 좀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우리가 환경을 생각했다면 이쪽에다 산책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부터 떨어진 반대쪽에 산책길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단 길을 만들지 않겠죠. 여기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산책로 이동 그 산책로를 만들 때는 이런 것도 환경,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들을 고려해서 또 여기 하는 그 가로수 벽도 어느 정도 높이를 할 것인지 수종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조경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주차장들이 있고요. 하는데 이렇게 이게 노출되어 있는 주차장보다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저영양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조류조라든지 식생수로라든지 이런 걸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좋겠죠.
또는 여기는 이제 뭐 평창에 있는 그 허브 센터인데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저기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 특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관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 길이 도시숲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개선하면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푸른길 공원을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역이 있는 이쪽 부분들은 이제 도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힐링과 건강 증진길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림동 있잖아요. 양림동 근대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히 양림동만 보고 갈 게 아니라 펭귄마을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옆에가 푸른길이 있기 때문에 푸른길도 한 번씩 체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백운 광장을 비롯해서 광주대 쪽에는 그 주거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광장, 나눔의 길 여기에 그 시민들이 그 잠깐 그 토요 시장이라든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물도 흐르게 하고 물이 흐르는 곳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열섬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우리 무등산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편백숲이라든지 또는 숲이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을 이런 숲의 어떤 기능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가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실제로 앞에 제가 숲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숲에 가면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저희 팀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인, 생리적인 영향이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든지 또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면역력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봐도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피톤치드가 활발하게 나오는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이런 정도의 숲을 방문하면 좋겠고, 무등산은 일수원지 근처는 그가 계곡 형태로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밤에도 피톤치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숲에 대한 무등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이다라고 이제 써놓은 것인데 막 뭐 온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제가 이제 폭염이 심했던 2018년도에 우리들은 무등 산장 계곡이라고 하죠. 산장 계곡이라는데 그곳에 가면은 완전히 우리 이제 그 숲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캐노피라고 하죠. 그늘이 완전히 들어진 거기에 가면 상당히 많은 그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보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훨씬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습도 조절과 온도 조절, 그 다음에 바람이 통하고 통풍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숲이 주는 그 효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이다 이런 제목으로 컬럼을 한번 써봤는데 올 여름도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에 우리가 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1차 시에서는 제가 숲의 기능과 숲이 환경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시에서는 숲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